기원전 54년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거의 통합하긴 했어도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었습니다. 브리타니아 원정은 성공적이었다기보다는 로마의 매운맛을 살짝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했었고, 갈리아도 완전하게 로마의 땅으로 통합하려면 브리타니아의 지원을 받는 반란군이 생기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브리타니아를 정복하기엔 그 사이 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로마에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부족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카이사르는 군단을 맡긴 부관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함선을 최대한 많이 건조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독과 노를 달고 더 빨리 항해할 수 있도록 선체를 평소보다 낮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후 함선을 지금의 프랑스 불로뉴 지역인 이티우스항에 집결시켰습니다. 배를 모두 모아놓고 보니 무려 600여 척의 함선과 28척의 전함까지 거대한 함대가 꾸려지게 되었죠. 여기에 군대를 따라다니는 상인들의 배까지 합하면 800여 척이나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원정을 떠날 수 있게 된 카이사르는 자신이 떠난 동안 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갈리아 부족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소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원정에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함대는 브리타니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엔 매우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카이사르가 포로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로마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브리타니아 부족들이 언덕에 모여 작년의 전투처럼 로마군의 상륙부터 저지하려고 했었으나 어마어마한 수의 함선을 보고는 고지대로 도망가 숨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저지 없이 상륙에 성공한 카이사르와 로마군은 그날 밤 약간의 수비대만 남기고 적군을 찾아 전투를 벌였습니다. 약 20km 정도를 행군한 로마군 앞에 기병대와 전차 부대가 나타나 높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로마군의 진격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로마 기병대에 쉽게 격퇴당했고, 나무를 베어 쓰러뜨려 만든 자연 요새에서 농성하던 브리타니아 군대는 방패를 올려매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요새로 들어갈 언덕길을 만들어버린 로마 보병에게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와중 함대 걱정은 별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많은 얕은 해안에 닻을 내려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폭풍이 부는 바람에 밤사이 함선끼리 부딪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브리타니아에 정착한 켈트인들의 생활상은 고대 영국사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각으로 본 브리타니아는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에선 영국 섬을 삼각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형과 달리 영국 섬의 남쪽 변이 갈리아와 거의 수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변의 한쪽 모서리인 현재의 켄트주에 해당하는 칸티움은 갈리아에서 건너오는 거의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은 서쪽을 향하며 히베르니아라 불리는 브리타니아 절반 크기의 섬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의 아일랜드인 셈이죠. 다만 여기서 좀 이상한 오류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더 나아가면 지금의 스페인인 히스파니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보다 스페인 지역이 훨씬 북쪽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삼각형, 사각형 도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유럽 지역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은 북쪽을 향하며 마주보는 나라는 없고 동쪽 모서리인 칸티움은 게르마니아 땅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손상이 심한 함선도 많았지만 카이사르는 전체적으론 그럭저럭 수리해서 쓸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단 병사 중에서 숭령고웅을 뽑고 대륙에서도 숭령고웅을 더 불러와 배를 수리하게 하는 한편, 카이사르가 아끼는 부관이자 갈리아에 남겨둔 수비대를 이끄는 라비에누스에게 함선을 가능한 한 더 많이 건조하게 했습니다. 함선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카이사르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했던 곳으로 되돌아왔을 땐 사방에서 몰려온 훨씬 많은 브리타니아 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족 연합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된 카시벨라우누스는 행군 중인 로마군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로마군이 버티면서 적군을 숲과 언덕으로 몰아냈지만 안심하고 진지를 강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갑자기 다시 나타난 브리타니아 부대는 진지 주변의 초소를 급습하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은 전차를 타고 기병대처럼 돌격하고 전차에서 내린 다음 보병으로 싸웠는데, 로마군은 대부분이 중무장한 중보병이었기에 이런 적군을 상대하기가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로마군처럼 밀집 대형을 이루지 않고 여러 소부대로 나뉘어 싸우다가 지치면 바로 뒤쪽에서 쉬고 있던 다른 예비 소부대와 교대에 계속해서 거센 맹공을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저기를 소규모 부대로 계속해서 공격함으로써 로마군과 정면교전을 벌이지 않고도 로마군의 힘을 계속해서 깎아먹었죠.
그러나 로마 기병대가 한 번 승기를 잡고 이들이 전차에서 내리거나 집결하기도 전에 다수를 섬멸하자 사방에서 모여들었던 브리타니아 부족들의 증원부대는 다 흩어졌고, 이때부터 이들은 한꺼번에 모여 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카시벨라우누스는 4천여 명의 전차병만 남기고 나머지 부대원은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전차병은 로마군이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 평지에서 숲으로 몰아넣거나 전리품을 노획하는 로마군이 보이면 습격하는 등 로마 병사들이 마음 놓고 진지 밖을 다닐 수 없게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지나온 길을 따라 있었던 지역에만 약탈과 방화를 하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이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던 트리노반테스족이 카이사르에게 사절단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로마군이 브리타니아에 오기 전 브리타니아 부족들끼리 세력 싸움을 할 때 카시벨라우누스가 그들의 왕을 죽였었기에 앙심을 품고 있었죠. 그들은 카이사르의 요구대로 인질과 식량을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여러 부족도 잇따라 항복했습니다. 이는 2차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카시벨라우누스의 요새가 어디 있는지도 상세히 알려줬는데, 카이사르가 군단들을 이끌고 도착해보니 자연과 인공물을 절묘하게 가미한 훌륭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로마군은 요새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함락시키고 많은 적군을 사로잡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카시벨라우누스도 하나의 수가 남아있긴 했습니다. 이 전투가 있기 전 그는 칸티움을 다스리는 4명의 왕에게 로마군의 함대가 있는 기지를 기습하라고 지시했었기 때문인데, 성공만 한다면 로마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로마군은 사상자도 없이 이들을 막아낸 데다 귀족 지휘관까지 생포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시벨라우누스는 많은 동맹이 자신을 등진 데다 영토가 쑥대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아 전쟁을 지속하기엔 애매해진 시점이 되었고, 브리타니아에서 더 머무른다 한들 이미 많은 부족의 항복을 받았기에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여전히 갈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브리타니아에서 매년 보낼 공무를 정한 다음 자신에게 먼저 항복했던 부족들을 공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갈리아는 카이사르가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해에는 가뭄이 들어 갈리아 전체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전처럼 로마의 군단들을 한 지역에 몰아놓는다면 제대로 식량을 조달할 수 없었죠. 갈리아 전역의 여러 부족들에게 분량을 조금씩 얻어올 수 있도록 겨울을 나는 동안 군단을 작게 쪼개어 여러 지역에 나누어 배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리아의 부족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로마군의 월동진지가 꾸려지는 일은 언제나 아주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을 먹일 식량을 조달해야 했고, 사소한 분쟁이 생기더라도 로마군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처럼 로마의 군대가 여기저기로 흩어졌을 때 갈리아 부족들이 한뜻으로 각자 자기 영토의 로마군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로마군은 서로 도와주러 갈 수가 없을 뿐더러 항상 갈리아 군대가 수적 우위에 있었기에 승산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군단들이 갈리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만큼 달콤한 일은 없을 테니 입맛을 다시는 부족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과연 기원전 54년 여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겨울날 준비가 한창이던 로마군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